자, 이제 글로벌 이슈 체크. 오늘은 금요일이니까 여러분들과 함께 금요일 중국 공부하는 날입니다. 자, 찐링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제가 전에 듣기로는 오늘이 마지막 방송이시라고. 맞아요? 네. 진행자분이 너무 비장한 표정으로 아니 그게 아니라 저는 찐링님 오신다 그래서 이제 매주 그러니까 중국 공부 진짜 좀 잘하겠구나 했는데 저 오니까 가시는 건 저 때문인가요? 아니요, 괜찮아요. 지구는 어차피 둥근 거니까 언젠가 어디서는 다시 뵐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겠죠? 네. 꼭 돌아오셔야 돼요. 네. 일단 오늘이 마지막 날이긴 하지만 꼭 저희가 또 모실 겁니다. 네. 약속해 주시는 감사합니다. 거죠? 네, 좋아요. 자, 일단 중국 공부를 해야 되는데 사실 요즘에 중국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많아요. 네. 그 실상을 좀 제대로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작년 12월 7일에 중국 정부가 방역을 해제한 후 12월 그리고 1월에 한 방송에서 제가 항상 한 몇 번 동안 강조해 드렸는데 시청자분들은 아마 아시겠지만 네. 워낙 작년이 최악의 바닥이다 보니까 올해는 경기든 증시든 작년보다는 기저효과를 반영하든 방역 해제를 반영하든 경기 지원 정책을 반영하든 작년보다는 당연히 좋아질 겁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너무 확대 해석하거나 너무 강력한 보복적인 그런 경기 회복은 기대하지 않는다고 과거 방송에서 이미 몇 차례 말씀드렸는데요. 네. 그래서 오늘은 뭐 너무 심각한 내용 말고 증시랑 경제 측면에서 반복되는 내용도 있지만 다시 한번 정리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작년 연말부터 올 초까지 중국 증시든 홍콩 증시든 미국 증시든 한국 증시든 뭔가 큰 변동이 있었잖아요. 네. 좋은 쪽이든 나쁜 쪽이든. 작년 11월 초부터 올해 춘절 연휴 전까지 한 2달 반 정도 중국 증시와 홍콩 증시가 강력하게 반등했습니다. 물론 작년 한 해 하락폭에 비해서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어쨌든 작년 11월부터 올해 춘절 연휴 전까지 상해 종합 지수가 12.8% 반등했고 네. 홍콩 항생은 50% 반등했습니다. 50이요? 50. 네. 근데 춘절 연휴 전까지 한 2달 반 동안 반등했던 가장 주요한 원인은 방역 해제가 12월부터 시작됐고 네. 그리고 작년이 워낙 최악이다 보니까 기저효과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 그래서 방역 해제에 따라서 중국의 내수 소비, GDP 성장률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내수 소비가 작년보다는 조금씩 회복하겠다. 이것 때문에 중국 현지 투자자뿐만 아니라 중국 시총의 10% 미만이지만 어쨌든 현지 투자자와 외국인 투자자들이 11월 초부터 2달 넘게 계속 저가 매수세가 강력하게 들어왔습니다. 네네. 아시겠지만 1월 한 달 동안 들어온 외국인들이 저가 매수세가 중국 증시로 들어온 저가 매수세가 작년 한 해보다 훨씬 넘는 큰 규모였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춘절 연휴까지 2달 조금 넘게 강력하게 반등했지만 춘절 연휴 이후 바로 이익 실현이 나왔는데요. 특히 춘절 연휴 첫 주 초반까지는 괜찮은데 한 후반부터는 중국 증시든 홍콩 증시든 등락하다가 하락하다가 네. 또 하락하다가 등락하다가 어쨌든 반등세에서 하락세로 좀 전환되는 모습. 물론 완전히 꺾였다고는 아직 판단하기 시기상조지만 근데 이런 이익 실현이 바로 나오기 시작한 거는 저희 생각은 주로 세 가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춘절 연휴 기간 동안 중국인들이 국내에서 관광을 많이 한다 이런저런 기사가 많이 나왔지만 네네. 하지만 제가 느끼기에는 중국 현지 기관들의 어떤 기대치나 예상치에 비해서 춘절 그 연휴 기간 동안 내수 소비든 관광이든 코로나 전인 2019년의 그런 왕성한 그런 네네. 게 비해서는 예상치를 조금 하회했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요? 네, 이게 현지 기관들의 예상치를 하회했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춘절 연휴 기간 중국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실제 사람들의 소비와 여행이 네. 예상치를 하회한 게 아니라 그 기관들의 예상치가 하회했다는 거예요. 네, 무슨 기관들이 기대했던 것보다는
그 정도까지 세게 회복하지 못했다. 예를 들어서 코로나 전인 2019년이 정상적인 해잖아요. 네네. 예를 들어서 올해 춘절 연휴 기간 중국 국내 관광객 수가 3.08억 명인데 이거는 2019년의 한 88% 수준이고요. 네. 그리고 관광 매출이 한 2019년의 70% 수준이에요. 그래서 오. 물론 작년보다는 많이 회복했지만 근데 그렇게까지 강력하지는 않네. 그런 느낌. 근데 이 왜 그랬을까요? 그러니까 왜냐면 제가 이전에 콘텐츠 하나 만들었다가 좀 크게 안 좋은 댓글을 받았던 콘텐츠가 하나가 있었는데 뭐였었냐면 그 당시에 월스트리트저널에서 중국은 미국만큼의 그 소비는 못할 것 같다라는 내용이 있어서 그게 재밌어서 제가 콘텐츠를 만들었었다가 댓글에 지금 중국인들이 쌓아둔 돈이 얼만데 그런 식의 이야기를 하냐면서 되게 뭐라 그러지? 왜 나한테 뭐라 그래? 월스트리트저널이 그랬는데 저 이런 생각을 했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얘기 나오는 거 보면 진짜 중국인들이 엄청나게 많은 얼만큼이죠? 뭐 소득의 3분의 1? 이 정도를 지금 저축액으로 쌓아놨다. 근데 왜 안 는 거예요, 그러면? 코로나 3년 동안 많은 생각이 바뀌지 않았나요? 예를 들어서 물론 연초부터 국내 언론에서 보도된 중국이 몇 조元의 그 저축이 네네. 많이 늘었다. 총알이 많이 준비되어 있다. 하지만 총알이 많은 거랑 그 총알이 다 소비로 이전되는 거는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인민은행에서 발표한 그 매년마다 연간 중국인들의 그 저축 금액이랑 관련된 지표들은 제대로 된 은행에서 장기적으로 계속 예금을 하고 있는 예금자들 대상으로 한 그렇죠. 조사이지 전체 14억 아니에요. 네. 그리고 중국도 빈부격차가 크고 뭐 자영업자라든지 또는 코로나 때문에 실업자도 많고 그래서 그 숫자는 현실보다 좀 좋게 나온 거라는 걸 인지해야 돼요. 그리고 과거 방송에서도 말씀드렸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저축 금액이나 저축 증가율은 확실히 코로나 3년 동안 많이 올라갔지만 3년 동안 겪으면서 사람들이 가장 체감도가 높은 거는 향후에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많이 저축해서 어떤 불확실성이나 리스크를 위해 대비해야 된다. 네, 그래서 이런 소비 심리나 투자 이런 경향은 과거에 방송에서 인민은행이 분기별로 발표하는 전국 2만 명 대상으로 예금자 대상으로 하는 경기 체감도 설문조사에서 알 수 있어요. 완전 다르네요, 분위기가. 그리고 네. 두 번째는 과거에는 특히 코로나 전까지는 중국의 소비 시장을 분석하거나 언급하거나 전망할 때 우리는 항상 중국은 인구가 많을 뿐만 아니라 1인당 소비 그리고 브랜드나 퀄리티에 대한 그런 추구 마인드가 올라갔으니까 소비 업그레이드 때문에 더 올라간다. 네. 하지만 코로나 3년 동안 사람들이 가장 많이 소비한 거는 먹고 마시고 이런 필수 소비지 내구재, 의류나 레이저나 그런 거는 줄어들었어요. 네. 그래서 코로나 3년 동안 물론 작년보다는 올해가 방역 해제됐으니까 좋아지겠지만 3년의 이런 트레이닝이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죠. 네. 따옴표가 있는 트레이닝을 거쳐서 사람들이 머릿속에는 이제는 너무 버벅적인 소비, 충동적인 소비, 비이성적인 소비 그거보다는 물론 경제력에 따라 다를 겁니다. 그거보다는 좀 이성적인 소비, 필수적인 소비. 그래서 과거에 물론 경제력이 되는 사람은 어떤 상황이든 불문하고 명품 뭐 사치품 계속 사지만 평균적인 수준 그리고 평균 14억 인구 중에서 평균 이하가 반 이상이잖아요. 그거를 생각하면 소비 업그레이드보다는 소비 다운그레이드의 그런 방향성을 생각해야 되고 또 세 번째는 한국도 그렇지만 모든 통계 그거는 어떤 정상적인 범위에서 하는 거예요. 네네. 그러면 중국이 지금 매년마다 1,000만 명 이상의 대학생 졸업생들이 나오고 거기에다 고졸, 전문대졸 다 합치면 수천만 명인데 네. 코로나 방역 해제됐다고 해서 작년 하반기에 이미 20%에 육박한 청년 실업률이 바로 원상 복귀되기는 어려워요. 뭐 경제 지표든 증시든 확 내려가기는 쉬운데 그 원상 복귀는 더 긴 기간과 노력이 필요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중국의 GDP 기여도에서 가장 기여도가 높은 게 내수 소비예요. 네. 그래서 뭐 투자나 순수출이나 부동산 다 중요하지만 결국은 중국의 GDP를 끌어올리려면 내수 소비가
1번이에요. 하지만 작년의 최악의 상황에 비해서는 올해는 당연히 이런 표현을 쓰는데요. 작년보다 올해 회복되는 거는 기정사실. 네네. 하지만 코로나 전의 그런 왕성한 수준까지 회복 못하는 것도 기정사실이라는 전제를 깔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저 지금 굉장히 뒤통수를 세게 후려맞은 그리고 기분. 2주 전에 방송에서도 네. 시간 관계를 조금밖에 못 보여드렸지만 네네. 춘절 기간 동안 중국 국내 관광이 왕성하게 진행되는 그 모습을 보고 중국 그 SNS에서 댓글들 보면 네. 그 왕성한 국내 관광 그거는 그냥 단편적인 거고 어. 그리고 중국의 GDP에서 정상적인 상황에서 60%가 내수 소비고 내수 소비에서 관광이나 그런 거는 10%도 안 돼요. 그래서 어떤 특정 기간에 발생된 현상을 보고 전체를 추론하는 거는 좀 역부족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러면요. 사실 지금 많은 분들이 기대하고 계시는 거는 중국이 굉장히 빠르게 소비를 회복해주고 네. 이걸 기대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어느 정도 기대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를? 그러니까 이거 뭐라고 설명을 해야 그래서 되지? 점진적인 회복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아쉽게도 중국은 1월과 2월의 소비를 포함한 실물 경제 지표를 발표하지 않아요. 1월과 2월의 합산 지표를 3월 중순에 발표해요. 네네. 그래서 1월과 2월은 물론 통화 지표나 그런 경제 지표는 발표하지만 가장 핵심적인 소비, 투자, 제조 이런 실물 경제 지표는 3월 중순에 가서야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럼 만약에 지금 일단 춘절은 네. 2019년 대비 뭐 80% 내지 70%대밖에 회복하지 못했다고 그것도 말씀하셨죠. 관광업에 한해서. 관광업에 한해서. 네. 근데 그 소비 지표가 3월 중순에 나오는 거니까 만약에 3월 중순에 지표가 생각보다 못 미치면 좀 실망할 수도 네, 있는. 그래서 가장 서두에서 말씀드린 춘절 연휴 이후부터 바로 중국 증시랑 홍콩 증시가 이익 실현이 쭉 나오고 있는 이유가 첫 번째는 춘절 기간 동안 물론 춘절 기간 그 며칠 동안이 뭐 전체 내수를 대표할 수 없지만 어쨌든 회복은 했지만 기대한 것보다는 약간 좀 부족하다. 이게 첫 번째. 두 번째는 방금 말씀드린 1월과 2월의 실물 경제 지표 핵심 지표들이 3월 중순에 발표되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뭔가 기다리고 관망하는 투자 심리가 계속 작용할 거다. 그리고 세 번째는 중국 정부가 작년 말부터 지금까지 계속 내수 촉진, 부동산 지원, 뭐 여러 가지 완화 정책이랑 지원 정책을 내세우고 있지만 내수라는 것은 그리고 작년 말부터 중국의 여러 도시에서 소비 쿠폰을 발급하고 네. 예, 얼마 안 되지만 근데 이런 것들은 한 번, 두 번이지 일시적인 거지 결국 소비는 내가 소비자로서 지갑에선 내 돈을 꺼내서 자발적으로 소비해야 되는데 그리고 소비가 강력하게 회복하려면 가장 큰 전제는 소득이 늘어야 돼요. 그렇죠. 네. 네. 소득이 안 늘 분위기예요? 하지만이란 조사는 아니고 한국도 요즘 대부분 서민들이 느끼는 게 내 월급 빼고 다 오른다. 네네. 찐링은 어떠세요? 좀 저는 소득 많이 이미 그 직장을 떠난 자유인이라서 네네. 시청자들 포함해서 지금 제일 가난한 사람이 저일 거예요. 하지만 제가 추구하고자 하는 목표와 꿈이 있기 때문에 네네. 지금 이걸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중국도 그런 상태예요, 그러면? 이게 직업마다 다른데요. 뭐 공무원이나 대기업, 국유기업에 다니는 사람들은 뭐 다 정규직이고 그런 염려를 안 해도 되지만 외국계 요즘도 다 비슷해요. 예를 들어서 외국계 기업이나 뭐 아무리 잘 나가는 예를 들어서 빅테크 기업에 있어도 40대가 되면 어떤 커리어상의 위기감을 느끼고 왜냐면 빅테크 같은 경우는 한 30대까지는 전성기고 40대부터는 이제 누굴 자를까 말까 하는 단계니까 그래서 너무 리오프닝 이 단어를 무한 재반복 재생산해서 이거로 그래서 좀 불편해 보이시나 보네요. 그게 약간은. 현실이니까요. 네. 그리고 뭐 증시는 항상
현실을 선반영하는 거니까 네. 춘절 전까지 2달 반 동안 급등했는데 그러면 지금 쉬는 것도 아주 정상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3월 초에 그 양회 그리고 3월 중순에 실물 경제 지표가 나오기까지 뭔가 관망세가 계속될 것 같고 그러면 이런 투자 심리가 계속 만연이 되면 증시는 등락을 계속 거듭하거나 또는 급락까지는 아니더라도 좀 그 전에 2달 반 동안 오른 그 이익 실현이 좀 나오거나 그래서 지금 한 3, 4월 전까지는 계속 이런 관망세가 계속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럼 되게 조심스럽게 말씀하셨는데 그럼 경기 방향이 그러니까 너무 조심스럽게 말씀해 주시다 보니까 이 경기 아니요 조심스럽게 말하는 그래요? 거 아니에요. 아. 그냥 제 생각을 말했어요. 네네. 아니,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은 그러니까 약간 듣는 입장에서 네. 지금 너무 이거 세게 해석하시는데 너무 좋게 보시는데 이런 것처럼 들려서 너무 좋게. 그러니까 중국 리오프닝에 대해서 너무 기대가 큰데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네, 저 작년 12월부터 계속 이 얘기를 했어요. 그래도 경기의 방향성만 놓고 보면 네. 위쪽은 맞는 거죠. 그건 맞죠. 그건 맞는 하지만 거죠. 강력한 회복보다는 좀 긴 기간에 거쳐서 점진적으로 회복. 그리고 또 하나 간과해서는 안 되는 점은 네. 지금은 모든 사람들이 다 방역 해제 이후에 경기 회복이나 여기에 초점이 집중돼 있잖아요. 하지만 중국이 아시다시피 5년마다 당대회 전인데 5년마다 경제나 산업 계획을 내놓았잖아요. 그러면 작년 10월에 나온 20차 당대회 보고서 그리고 거기에서 파생에 나온 그 2월 6일에 네. 정부에서 뭘 발표했냐면 직역하면 품질 강국 건설 강요라는 걸 발표했는데 아주 몇만 자의 긴 정책인데 요지는 중국은 이제 경제 대국에서 경제 강국으로 가야 된다. 네. 2025년까지 중국 브랜드의 영향력을 안정적으로 향상시키고 품질이 중국의 경제 사회 발전에 대한 역할을 더 강화하고 품질 강국이라는 이런 단계적인 효과를 달성해야 한다. 그래서 이런 경기에 따른 중국 국내의 경기든 글로벌이든 이런 시장 원칙에 따른 이런 경기 흐름뿐만 아니라 네. 아주 길게 보면 중국 정부는 자이든 타이든 능동적으로 양적인 성장 과거에는 양적인 성장 그리고 지난 10년 동안은 양적인 성장 플러스 일부 질적인 성장 그럼 향후에는 양적인 성장 비중이 좀 더 줄어들고 대신 질적인 성장을 더 추구하는 이런 장기적으로 추구하는 정부의 방향성도 감안해야 될 것 같아요. 사실 그 질적인 성장이라는 게 말이 좋아서 질적인 네. 성장이지 이게 사실 경제에 계시는 분들은 뭐 쉽게 말하자면 약간 구조조정 섞어서 간다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이게. 하지만 미국이나 유럽이나 또는 지금의 한국, 일본을 생각해도 네. 이 질적인 성장이 당연히 하루 이틀에 안 되고 그쵸, 특히 그쵸. 중국과 같은 중국 특징이 있는 나라는 10년, 20년, 50년, 100년, 몇백 년을 노력해야 되죠. 네. 그래서 제가 말하는 건 뭐 당장 뭐 반도체 네. 어떻게 그게 아니라 시장 원칙에 따른 그런 경기 흐름뿐만 아니라 중국 정부가 자의적으로 추구하는 그런 구조조정적인 방향성도 감안해야 돼요. 알겠습니다. 와우. 안 그래도 댓글에도 굉장히 진솔하시다고. 네. 아니 진솔한 거 아니고 그냥 저 원래 이렇게 생각해요. 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저 이거 너무 궁금해서 이거 안 여쭤보면 안 될 것 네. 같은데 전 세계적으로 챗 GPT가 너무 그 열풍이 불고 있잖아요. 중국에서도 바이두 관련 뉴스도 나왔고 중국발 챗 GPT 관련주들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난 2, 3주 동안 급등했다가 그중에 일부 이익 실현이 나왔고요. 주가를 몇 개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보여주시죠. 네. 화면을 보시면 관련된 종목을 보면 바이두가 있는데요. 이거는 바이두 미국 종목이고 보시면 여기가 2022년 11월 여기가 춘절 이후 네. 그러면 춘절 전까지 쭉 급등했다가 특히 이번 주 들어서서 좀 이익 실현 나왔어요. 네. 그리고 다음은 바이두는 미국과 홍콩 동시 상장. 그렇죠. 바이두 홍콩 종목도 비슷하게 쭉 급등했다가 그리고 다음은 알리바바 미국 종목 조금 꺾인 시기가 좀 빠르죠. 네. 네. 그리고
다음은 알리바바 홍콩 종목 비슷하죠. 네. 그리고 다음은 쯔후. 쯔후는 한국으로 치면 그 지식인, 네이버 지식인 그런 네네. 성격이에요. 쯔후도 미국과 홍콩 이게 미국 종목인데 그 가파롭지는 않지만 최근에 탁 오르다가 조금 꺾이는. 그리고 쯔후 홍콩 종목도 등락폭은 다르지만 대충 올라갔다가 확. 그리고 다음은 하이텐루이성은 그 상해 과청판 종목이라서 외국인 개인 투자자는 직접 매매가 안 되지만 이 종목이 이 챗 GPT 때문에 한 100% 올랐어요. 근데 이 종목은 물론 외국인 개인이 살 수 없지만 간단히 말씀드리면 중국 국내와 해외 그 AI랑 관련된 기업의 하청 업체라고 보면 돼요. 아웃소싱 할 때. 그래서 지금 고객사에는 알리바바, 텐센트, 바이두, 뭐科大讯飞 하이크비전,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삼성 등이 있어요. 근데 지금까지 보시면 한 몇 주 동안 쭉 급등했다가 이번 주 들어서서 좀 이익실이 나오는. 그래서 네. 지금까지는 어떤 테마도 성격이 강한데요. 근데 중국에서 다행이라고 할까요? 그 챗 GPT는 언어적인 베이스가 중요하잖아요. 네네. 저도 중국어랑 한국어로 미국의 GPT에서 한번 해봤는데 어때요? 정상적으로 나오는 것도 있고 이상하게 나오는 거. 예를 들어서 한국어로 지금 한국의 대통령 누구예요? 그러면 전 대통령 이름이 그쵸, 나오고 네. 중국어도 근데 미국 버전의 그거는 영어 베이스로 하는 거라서 그렇죠. 네. 그래서 다행히 중국은 중국어 베이스로 할 수 있는 그 큰 공간이 있죠. 네네. 네. 그래서 지금까지 실제로 빅테크 기업 쪽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한 거는 2월 7일에 바이두 측에서 뭘 발표했냐면 우리는 3월까지 챗 GPT와 유사한 네. 대화형 인공지능 서비스를 내부 테스트를 완료하고 공개하겠다. 네. 3월까지. 그리고 바로 다음 날이 같은 날이 아니고 바로 다음 날인 2월 8일에 네. 알리바바 그룹 산하에 그 AI 그 연구하는 연구소가 있는데 거기에서 뭘 발표하냐면 우리도 챗 GPT와 유사한 대화형 AI 서비스 연구 개발 중이고 현재 사내 직원 대상으로 테스트 중이다. 네. 네. 여기까지 바이두와 알리가 발표했고 그리고 아까 그 네이버의 지식인에 해당되는 쯔호는 사측에서는 공식적인 발표가 없어요. 네네. 네. 그리고 아까 그 여러 국내외 AI 관련된 기업 대기업들이 아웃소싱 받는 업체도 공시나 뭐 찾아봐도 사측에서는 공식적으로 뭐 발표한 거 없어요. 네. 그래서 지금까지 한 몇 주 동안 급등하고 지금 이번 주에 조금 이익실에 나온 거는 한국도 마찬가지지만 테마성 이런 어떤 새로운 어떤 산업 분야가 이제 펼치기 시작했다 이런 기대감 때문에 확 오르고 그리고 이번 주는 또 이 챗 GPT와 관계없이 중국 증시, 홍콩 증시가 다 이익실에 나왔잖아요. 네네. 거기에 따라서 동반 하락한 거고 그래서 제 생각에는 과거에 전기차도 그렇고 어떤 새로운 분야가 확 나왔을 때는 처음에는 뭔가 새로운 게 나왔다는 그런 와우 그런 것 때문에 주가가 급등하지만 네네. 결국은 그 기술이 여러 수많은 산업에 응용되면서 누가 그 응용하는 과정에서 돈을 많이 버냐 그러니까요. 그게 현실적으로 검증이 돼야 되니까 그래서 지금 만약 저번 달이라면 중국의 챗 GPT 테마주를 단타로 해서 추천해도 되겠지만 지금은 중국 증시든 홍콩 증시든 다 좀 쉬고 있는 단계라서 좀 더 굳이 지금 시점에서 뭐 하기에는 좀 늦은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안 그래도 저도 이제 바이두에서도 내놓는다고 하고 알리바바도 발표하고 하다 보니까 좀 궁금증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까지 설명을 근데 해주셨. 저도 그 네. 여러 정상적인 질문, 이상한 질문으로 해봤는데 결국은 이 기술이 어떤 산업에 접목해서 그게 돈으로 되느냐 그렇죠.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희 3%도 남들보다 좀 더 앞서고 가고 있어요. 저희 3%는 그러니까 다른 곳과 다르게 3%에서 만드는 챗 GPT와 관련된 콘텐츠들은 누가 수익성을 만들고 있느냐에 대한 콘텐츠들을 지금 많이 만들었어요. 여러분들께서도 직접 와서 검색해 보시면은 좀 찾을 수 있습니다. 3% 콘텐츠도 많이 봐주시길 바라겠고요. 자,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찐님께서는 오늘이 저희 마지막 방송이 저 진짜 아쉬웠어요. 진심 느껴지시죠? 안 네. 느껴져요? 아니, 진심인데 그래서 이제 저 거의 1년 가량을 저희 3프로 글로벌 라이브 시청자분들께 좀 많은 정보를 드렸잖아요. 인사를 할 수 있는 시간을 좀 드릴게요. 인사를 준비를 안 했. 네. 네.
2021년 10월에 당시 진행자는 슈카님이었을 때 네. 처음으로 방송 두세 번 하고 운 좋게 2022년 2월부터 지금까지 딱 1년 동안 했는데요. 근데 뭐 격주로 하는 거라서 횟수는 얼마 안 되지만 한마디로 저는 즐거웠어요. 네. 왜냐면 시청자분들도 대부분 직장인, 평범한 직장인이겠지만 네. 본인이 알고 있고 본인이 많은 사람들과 소통하고 싶고 어필하고 싶은 그거를 다 이런 환경에서 공유하고 어필할 수 있는 기회를 갖지 못해요. 그렇죠. 대부분 사람은 네. 지금 유튜브 경제방송 증권 채널이 엄청 많다고 느껴지겠지만 결국은 이 자리에서 1대 다대 1로 이렇게 저희 생각을 공유하고 좀 의견을 어필하고 이렇게 소통하는 기회는 아주 소중해요. 네. 방송이 너무 많아서 당연하게 보였지만 저에게는 너무 소중해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역으로 생각해서 만약 어떤 한국인이 중국에서 증권사에서 오래 다녔는데 그러면 중국의 방송국에서 격주로 이렇게 계속 방송을 할 수 있을까? 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면 한국은 아주 좀 이런 오픈 마인드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저처럼 외국인에게도 이렇게 저희 관점을 어필할 수 있는 기회를 줘서. 네. 네. 그래서 그동안 뭐 여러 가지 정치적인 것 때문에 본의 아니게 공격도 많이 받았지만 그건 다 중요하지 않고 그냥 내 통장에 돈이 계속 늘어나는 게 제일 중요하죠. 그렇죠. 나의 삶, 여러분들의 삶이 더 좋은. 그래서 아쉽지만 그래도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어쨌든 지구는 둥근 거고 우리는 다 100살까지 살아야 되니까 언젠가 어디서는 또 이조아 앵커님과 다시 아유. 소통하면서 시너지를 낼 수 있으면 아, 그러니까요. 좋겠어요. 아유, 지금 가지 마요 이런 거 있고 준비 안 하셨다면서 지금 1분 넘게 말씀도 되게 잘해주시고. sorry. 제가 자꾸 시간을 초과해.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그리고 지금 화면에 나오는 것처럼 찐님께서 직접 운영하시는 유튜브니까 여기서 방송을 못 들으시더라도 여러분들께서도 한번 방문하셔서 구독 누르시고 찐님의 이야기 직접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보내드리기 앞서서 피디님 감사해요. 화면 띄워주셔서. 저희 제작진이 신경 엄청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까지. 너무 그동안 감사했다는 자, 아유. 꽃까지 감사합니다.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아우 찐중투 쉐쉐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해야 돼요. 제가 방송할 때 자꾸 중국 현지 원문을 보여드리잖아요. 네. 언어가 참 중요해요. 예를 들어서 어떤 국제적인 이슈가 터졌을 때 저는 미국, 유럽 언론, 일본 언론, 한국 언론, 중국 언론, 러시아 언론까지 다 보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은 중국 언론을 보기 어려워요. 네. 그리고 일부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자꾸 인공지능 하는데 어린이들 일본만 할게요. 네네. 어린이들의 그 발육 수준을 테스트할 때 언어 지능, 운동 지능, 추리 지능 여러 가지 지능인데 그 중에서 가장 높은 지능은 언어 지능이에요. 그래서 과거에 마이크로소프트 그 아시아 연구소의 부소장이 했던 말이 제가 마음에 든대요. 인공지능이라는 왕관 위에 있는 보석이 바로 언어지능이에요. 그래서 제가 아까 PD님께서 띄워주신 찐중투가 최근 영상이 12일 전인데요. 네네. 다 이유가 있어요. 제가 그 학부 때 일본어를 했는데 그때 사랑 때문에 일본으로 유학 안 가고 한국으로 왔는데 제가 한국에서라도 일본어 석사를 다시 할까 지금 준비 중이에요. 그래서 가끔은 언어적인 것이 수단에 불과하다고 하는 사람이 있지만 언어를 하나 새로 배우면 상대방과 머리로 소통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마음까지도 소통할 수 있어요. 네네. 그래서 여러분들 시간 되시면 중국어든 뭐 일본어든 러시아든 뭐든 프랑스어든 독일어든 다 배우세요. 네, 알겠습니다. 자, 지난 1년 동안 정말 감사드렸습니다. 물론 저는 오늘 처음이지만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에 또 꼭 모실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장 시작 전부터 종료까지 쏟아지는 수많은 뉴스와 정보들. 이 중에서 어떤 것이 투자에 정말 도움이 되는 정보일까요? 3프로의 증시 셔터맨 박근영 마스터가 직접 정보를 선별하고 투자의 힌트를 드립니다. 시간도 아끼고 투자 아이디어도 얻는 시간, 박근영 부장의 마켓 힌트와 함께 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3프로 TV 앱과 홈페이지를 확인하세요.